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라이브 편집해서 올라가면 지난 영상이겠죠. 지난주에 올린 이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커버했던 이 영상, 테슬라의 FSD는 센서를 가지고 엔드 투 엔드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컨트롤이 나간다. 멈춰라, 가라, 피해라, 이런 것들이 이런 깜깜한 블랙박스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7억 마일에 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쏟아넣는다. 그런데 왜 현대, 벤츠, 이런 중국, 지커 이런 회사들은 왜 도대체 엔비디아를 다 하는 것이냐? 엔비디아에 대해 설명하려고 그러다 너무 길어져서 잘랐는데요. 오늘은 왜 현대자동차가 왜 엔비디아한테 희망을 건 듯한 모습을 보였는가? 엔비디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테슬라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죠. 주식 투자의 1위 종목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투자하셔가지고 아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오늘은 왜 하필 FSD를 채택해가지고 놀라운 뉴스를 전 세계에다가 뿌려도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엔비디아로 갔는지, 그 엔비디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지난번에 제가 신축과 구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욕을 좀 먹었네. 야, 구축 사는데, 야, 구축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거 구축 가지고 비교한다? 기분 안 좋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구축을 비하하려는 말은 아니었고요. 신축과 구축, 어떤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비교가 어려워서, 이게 막 벽이 움직이고 중앙 컴퓨터 시스템이 통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그런 거를 비교하려다 보니까 신축과 구축 아파트로 예를 들 수밖에 없었어요. 더 좋은 예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예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구에서 신축으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이 중앙 집중형 스마트 아키텍처란 말이에요. 이 스마트한 게 중앙에서 컴퓨터가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각 방에 있었던, 이상하게 각 방에서 컨트롤하는 그 이슈가 100개가 넘는단 말이야.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조그만 거 기능을 필요하면 브레이크를 위한 이슈를 갖다 내고, 와이퍼가 필요하면 와이퍼를 갖다가 대고, 인포테인먼트가 필요하면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이슈가 또 필요하고, 온갖 잡고 스티어링이 필요하면 스티어링에 대한 이슈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슈가 덕지 해가지고 100개가 넘게 붙었는데,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중앙으로 모아주겠다, 모아서 하는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게 테슬라에서는 중앙 집중형 컴퓨터가 나타난 것인데, 그것을 테슬라한테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하겠다? 엔비디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가 이걸 할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뭐라 그랬냐? 야, 우리가 그 AI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다 줄게. 트레이닝과 시뮬레이션과 그 중앙 통제 시스템 뭐라고 그러냐? 드라이브 AGX라는 그 브레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설계도를 홍창현 사장님이 이 SDB라는 이 신축 아파트의 재건축 도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면을 만들다가 포기하고 나갔잖아요. 이 도면을 만드는 거를 누가 제공해 주겠다? 엔비디아가, 야, 이거 우리가 드라이브 AGX라는 모델로 도면을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도면을 주고 중앙에 있는 컴퓨터도 우리가 SoC 칩으로 해가지고 줄게. 우리가 GPU 제일 잘 만들잖아. 전 세계에서 우리가 GPU 제일 잘 만들지, 줄게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드라이브 AGX Door Development Program 플랫폼인데요. 2025년 12월 자료입니다. 중앙 집중형 컴퓨터는, 야, 우리 거 갖다가 써. 우리 거 갖다가. 가장 최신의 발전된 Door 칩입니다. 16년에 24토스였던 게 지금 2024년에 1000톱스. 원래 처음 발표했을 때는 2000톱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발표 자료에는 1000톱스로 나와 있어요. 요게 블랙웰 GPU 기반으로 된 SoC 한 개짜리가 1000톱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저거랑 비슷한가요? 800 정도 되나요? 아무튼 여기에 나오죠. 2000 테라플롭스를 만들겠다, 할 수 있다 라는 그 퍼포먼스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2000 테라톱스짜리 컴퓨터를 중앙에다가 딱 넣어줄게, 이렇게 하고 이 너네 신축 아파트 재건축을 누가 해준다? 우리가 해줄게. 엔비디아가
재건축 담당을 이제 엔비디아가 피처폰 스마트폰보다 친구축 아파트 비유가 더 잘 된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야, 이거 컴퓨터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대자동차 뭐 필요합니까? 이거 구동하기 위해서 OS가 필요하죠? 야, OS 단 거 필요 없고 우리가 OS도 만들어 줄게. 그래서 미 자동차 회사에 아주 크리티컬한 게 있어요. ISO 26262라고 세이프티. 이걸 만족하지 못하면 자동차가 전 세계 밖에 나가가지고 팔릴 수가 없어. 이거를 만족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ISO 26262를 만족하는 OS를 이미 개발했어. 우리가 이미 개발했으니까 갖다가 쓰세요. 재건축 드라이브 OS라는 전체 구동 소프트웨어까지 공급을 하겠다고 한 거죠. 됐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엔비디아 진영으로 합류를 할 거라는 게 거의 가장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깐부 회동을 통해서 이 진영으로 합류할 거다라는 그 추론이 허황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로 가면 다 해주니까 구축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대로 설계도부터 중앙 컴퓨터부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 테슬라 보면서 송창현 사장님이 뭐라고 했어? 야, 테슬라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바꿔 라고 했는데 어떻게 Y는 있는데 how가 없었는데 이제 그 Y에 대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how를 누가 풀어준다? 엔비디아가 속 시원하게 긁어준 거지. 이거 뭐 중앙 컴퓨터도 우리가 해가지고 다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SDB로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SDB를 구동할 수 있는 OS는 어떻게 할 거냐? 드라이브 OS를 주겠다 이거야. 드라이브 OS는 파워풀한 게 얘가 안드로이드, 애플카, 다양한 다른 자동차 회사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양한 이미 기존에 개발되고 있는 그런 모델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편안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어디에 예를 들어 이슈 하나를 얘는 포기할 수 없어, 얘 갖고 있는 컴퓨터를 통합하기가 어려워 라고 하는 것도 간단하게 인티그레이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현대자동차나 벤츠, 지커, 중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이걸 쓰고 있어요. 2025년에 이미 지커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다음 퀘스천이 있죠. SDV, 구축을 가지고 원하던 신축을 만들었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동차의 제작 비용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이피션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파워풀한 걸 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느냐라잖아요. 여기서 자율주행 얘기는 하지도 않았잖아요. 자율주행 얘기를 해야지. 그죠? 그걸 다음 영상에 이러면 또 여러분들 싫어하실 테니까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로 파워풀하게 SoC 칩을 GPU를 딱 박아가지고 중앙 컴퓨터 딱 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자. 자율주행으로 가자. 그런데 어떻게 갈 거냐? 자율주행으로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자율주행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파킹을 위한 SoC, 액티브 세이프티를 위한 SoC,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니터해주는 그 운전자의 얼굴을 모니터해주는 SoC, 그 다음에 CMS, 클러스터, 근데 인포테인먼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포테인먼트 SoC, 이런 것들을 다 디스트리뷰트 돼 있던 거를 통합해가지고 이 도어 칩이 다 해주겠다는 거야. 얘가 해야 될 게 주차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액티브 세이프티도 있고, 막 스스로 멈춰주고 라인 킵 해주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인포테인먼트도 있고,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이거를 다 얘가 해줄 거야. 그런데 자율주행을 어떻게 할 거야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테슬라 7억 마일 있다며. 7억 마일 데이터 있어? 이제 이거지. 테슬라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데이터 센터 있어? 이거 있어?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아닙니까? 테슬라 분들이 현대자동차 FSD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어. 그래도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거. 그 데이터 센터 어디 있어? 일단 1번 질문. 데이터 센터는 어디 있냐? 엔비디아가 해주겠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그러면 데이터 센터 안에 7억 마일에 해당하는 실제 데이터 있어? 이거지. 실제 데이터는 있어? 없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서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에 있었던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 블랙박스라는 거. 이게 설명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이게 블랙박스야. 들어가는 인풋에 대한 센서는 카메라 7개로 들어간다 이거야. 그걸 나와가지고 컴퓨터가 AI가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야 틀어! 그러면 탁 피하는 거지. 아주 빠르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운전을 해줄 수 있는 운전 제어가 딱 되는 거지. 이게 테슬라인데 문제는 뭐냐? 이 중간에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얘가 이상한 뻘짓을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테슬라가 지금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데이터양 7억 마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쏟아 놓은 거를 제가 가서 듣고 왔다. 그런데 이거가 안 돼가지고요. 테슬라한테 한 달이 거쳐서 들은 건데 이 7억 마일 넣었는데도 안 돼가지고 테슬라 지금 택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택시 하는데 지금 고생을 무지하게 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지금 택시가 나오는데 내부에서 고생하는 이유가 야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 라는 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건 추가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좀 너무 아깝고 다시 다른 추가 영상을 만들든지 뭐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엔비디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야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는데? 그리고 자동차 회사마다 센서의 그 센서 스윗이 다르잖아요. 센서가 카메라 센서도 있고 레이더 센서도 있고 어떤 회사는 또 라이다도 쓴단 말이야. 라이다도 이거 해가지고 뭉쳐야 돼. 이게 뭉쳐가지고 센서 퓨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거를 블랙박스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엉망인 데이터가 들어가서 엉망인 결과가 나오더라. 그죠?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르기 시작합니다. 70억 마일 죄송합니다. 70억 마일 감사합니다. 70억 마일 7 빌리언 마일 제가 70억 이게 빌리언과 억이 계속 헷갈리네요. 7 빌리언 마일을 넣습니다. 70억 마일을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를 보고선 엔비디아 진영에서 엔비디아만 한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웨이모도 좀 비슷한데요. 웨이모는 추가로 시간이 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웨이모를 따로 만들든지 웨이모를 추가로 하든지 웨이모도 비슷합니다. 이걸 보고 야 테슬라 뭐 웨이모가 이걸 보고 한 건 아니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보면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을 하면서 갔겠죠. 테슬라 이렇게 블랙박스로 가는 거 너무 위험한데 그래서 이걸 나눕니다. 이 하나하나의 모듈들은 엔드투엔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엔드투엔드가 테슬라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도 이제 엔드투엔드를 합니다. 엔드투엔드를 하는데 쪼개놉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회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지만 컴파운드 A, 하이브리드 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회사들이 탄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와 웨이모입니다. 대충 개괄적인 거는 보셨죠? 이제 엔비디아를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엔비디아 센서가 있어. 근데 센서가 있는데 이거를 합쳐야 돼. 여러 가지 센서를 합쳐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학습을 해야 돼. 센서가 들어온 거를 학습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넘겨줘야 돼. 이거 엔드투엔드로 하는데 자 이게 테슬라의 어마어마한 강점이죠. 테슬라는 이거를 70억 마일을 넣었는데 엔비디아 갖고 있는 거 얼마입니까? 이만큼. 저희 실제 자율주행 이건 실제 마일이야. 실제 마일. 테슬라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야? 실제. 우리가 이거 해보니까 실제로 운행한 주행 데이터가 아니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건데 무슨 말씀? 만만의 콩떡 천만의 말씀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 이게? 우리 시뮬레이션으로 다 할 수 있어. 시뮬레이션으로 AI로 교육시켜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리면 다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주겠다? 야, 너 언제까지 70억 마일을 달릴 거야? 우리가 이 가상 환경을 우리 실제로 그거 할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테슬라처럼 운전자들이 막 도로에서 학습해가지고 데이터를 그렇게 줄 회사도 없으니까 우리는 가상 환경 오스모스라는 코스모스 같은 거죠. 오스모스 같은 가상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에서 10억 마일이 아니라 1000억 마일 뭐 마음대로 계속 해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거를 발전시키자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죠. 테슬라는 70억 마일에 실제 마일을 넣은 거고요. 후발주자인 엔비디아는 이 학습을 뭘로 하겠다? 가상현실 세계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그거 플러스 그것만이 아니야.
우리에게 조인하는 지금 중국 회사들이 있어. 그 다음에 중국에 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비하하는 그 짱찌라고 하잖아요. 벤츠, 아우디, 복스바겐, 현대, 이제 현대도 조인하겠죠. 현대. 이런 회사들이 다 장착을 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우리도 가상 플러스 실제 실주행 데이터로 이 도조 같은 엔비디아의 이 엔드투엔드 센서 퓨전 모델을 학습을 시키겠다. 플러스 이게 센서 퓨전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테슬라는 이게 지금 큰 블랙박스 하나였지만 우리는 나눴다 그랬잖아요. 이걸 나눈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야,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구현을 해 놓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서 여러 가지 스택이 있지만 그 자율주행 스택 중에 중요한 스택 중에 하나가 뭐냐? 그 통제하는 컨트롤.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말고 그냥 컨트롤이라고 할게요. 통제 커맨드를 내리는 마지막 차에게 좌로가 우로가 직진에 멈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나올 때 그 커맨드를 내려줄 수 있는 이 컨트롤 스택에서 얘가 이걸 가서 뭐 피해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엔드 투 엔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엔드 투 엔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테슬라의 전유물이 아니다. 엔드 투 엔드를 나눈 거야. 나눠가지고 이 모델도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오스모스 가상 시스템에서 학습을 시키는 거야.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 그리고 이것도 계속 중국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뭐 독일, 미국 이런 데서 이제 모아지는 한국에서 모아지는 데이터들을 넣어서 계속 학습을 시켜서 향상을 시키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적합하다. 이게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좀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정부 당국에서 이제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은 왜 사고가 났습니까? 그러면 테슬라는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려운데 얘는 이렇게 뽀개 놓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단계가 아니라 뭐 5단계로 뽀개 놨는데 뽀개 놓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인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부 당국자한테 투명하게 반 화이트 박스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2단계에서 이렇게 넘어가다가 여기에서 실수가 있어서 사고가 났네요. 아니면 이게 우리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고서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구조적으로 좀 개선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맵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드라이브 시뮬레이션 아니면 이런 시뮬레이션 리플리카 그 실제 현실을 가상현실로 옮겨온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미리 프리트레인을 시킨 그 모델을 심어서 올인 AI 컴퓨터에다 심어 가지고 내보내주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들한테.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SDB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현실로 학습된 거 그리고 각 제조사에서 학습된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렇게 엔비디아 옴니버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 옴니버스가 점점 도조 컴퓨터처럼 이제 성장하고 점점 똑똑해지면 그걸 OTA로 전 세계에 돌고 있는 차한테 뿌려줘서 그걸 더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테슬라랑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공개한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다른 거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실주행 데이터를 모으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가상현실로 빠르게 따라잡겠다. 플러스 AI의 hallucination 플러스 약간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블랙박스를 쪼개서 그것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보완을 해가지고 나온 거죠. 이렇게 하니까 엔비디아가 무조건 이기겠네. 그지? 엔비디아 윈? 이렇게 또 섣부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그랬죠. 야 이거 해봤는데 안 돼.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거 있었죠? 그분 뭐 그런 분 있었는데 누군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임자 그거 해봤어? 그거 해봤냐고 이거 실제로 넣는 데이터랑 옴니버스에서 넣는 거랑 달라. 이렇게 일론 머스크 아저씨께서 그죠? 머스크가 저거 쓰레기야 쓰레기 안 돼.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죠. 이거 이제 두고 봐야 돼요. 그죠? 이게 실제가 아닌 가상현실로 해가지고 하는 게 테슬라처럼 이제 학습 모델이 스마트해질 거냐에 대한 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여기 센서에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카메라 센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더, 뭐 다양한 센서들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테슬라 이거 안 한다 그랬지. 이거 레이더하고 라이더 이거 쓰레기야. 이거 데이터가 너무 노이즈하고 이게 합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AI한테 학습시킬 때는 카메라 정보만 넣어가지고 그냥 엔드투엔드 학습으로 들어간다라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엔비디아 진영은 여기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위에 라이다 있죠, 레이다 있죠, 막 하이페리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카메라도 여러 개 막 이런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하냐? 네.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얘기하면 카메라 14대, 레이더 9개, 라이다 1개, 초음파 12개 이런 걸 다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율주행 플랫폼 하이페리온 기준으로 이걸 360도 감시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들을 다 사용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결국은 어딘가에 있는데 저는 못 찾겠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결국 나옵니다. 결국은 라이다랑 레이다가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카메라만 통합해서 쓴다.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점점 이 센서 진영은 일론 머스크가 했던 카메라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천후나 이런 거를 위해서 레이다나 라이다를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거는 지금 복잡합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누가 이길지는 사실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현재 아까 얘기한 또올칩에서는 라이다랑 레이다는 합해가지고 데이터 사용하지 않고 이제 카메라만 가지고 엔드투엔드를 돌린다라고 쓴 거를 봤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놨었는데 못 봐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해서 보시고요. 그러면 자, 엔비디아가 이게 성공을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간다고 한 거고, 그러면 웨이모는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자율주행의 원툴은 누구냐? 사실 1등은 테슬라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자율주행의 1등은 그렇게 여러분들 욕을 많이 하고 막 요번에 뭐 샌프란시스코에 전기가 나가서 멈추고 뭐 하고 해도 운전자도 없이 진짜 과감하게 돌리고 있는 1등은 누구냐? 웨이모야,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 이 웨이모는 벌써 이 자율주행을 한 지가 10몇 년이 됐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엔드투엔드 모달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드투엔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테슬라만 하는 그 엔드투엔드라고 자꾸 나오는데 아닙니다. 엔드투엔드의 사실 창시자이자 뭐 처음과 끝이 웨이모야. 그 웨이모는 지금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웨이모가 과연 욕을 먹을 일인가? 테슬라가 웨이모를 지금 따라잡으려고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거죠. 2등이 누구야? 2등이 테슬라라고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런데 저 자율주행 커뮤니티에서는 테슬라를 2등으로 보지도 않죠. 왜냐면은 다른 데가 뭐 죽수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는 2등은 누구예요? 테슬라죠. 테슬라가 지금 빠르게 웨이모를 따라잡고 있는데 지금 2700대 인가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2700대는 루키 넘버다. 2만 대, 뭐 200만 대 막 돌아가기 시작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웨이모를 빠르게 따라잡을 텐데 웨이모는 왜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5년 뭐 17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천천히 가고 있다 그래서 얘네가 잘못하고 있느냐? 웨이모의 엔드투엔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테슬라가 블랙박스로 딱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있는 이 엔드투엔드를 과연 웨이모는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에 궁금하시면 500원 다음 영상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또 다음 주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